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 설정한 상호 관세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은 전날 미국과 한국의 협상 내용대로 15%로 표기가 됐습니다. 상호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오늘 합의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 불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 소위 마스가 프로젝트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미측의 시장 개방 확대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협상단의 막판 총력전 덕분에 마감 시한 하루 전 마지막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협상 타결을 이끌어냈던 막전 막후 그 배후 이야기들이 하나씩 둘씩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림 보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요 세 가지가 지금 가장 유명한 막전 막후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첫 번째 저 가로 세로 1m짜리 패널. 네. 저건 뭐 얘기입니까? 저기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번 협상 타결에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조선업협력 프로젝트잖아요. 아하. 그 조선업협력 프로젝트를 저 1m짜리 저 보드 위에 네. 압축적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아. 저걸 가지고 시각적으로 그다음에 아주 직관적으로 마스가 프로젝트의 장점을 보여주는 그런 판넬이라고 하는데 네. 저거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고요. 네. 실제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협상을 하면서 저 판넬을 보여주니까 러트닉 장관이 그레이트 아이디어다라고 하면서 뭐 굉장히 큰 만족감을 표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게 이제 네. 굉장히 큰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제 뭐 만족감을 표했기 때문에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등판했던 백악관의 최종 협상 자리에서 저게 또 등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상당히 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기 두 번째, 아까 보셨던 과거에 우리나라 이 광우병 이 파동으로 촛불 시위를 벌이던 저 사진, 네. 저게 또 효과적인 이 역할을 했다고요? 저거를 여러 번 보여줬다면서요? 네. 이게 사실 사람이 눈으로 봤었을 때 갖게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쌀이나 소고기 개방이 한국의 민감한 사안이고 이걸 아무리 말로 해봤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시 이 소고기 쌀 개방 문제로 전 국민적인 시위가 일어났던 네. 저 사진을 보여주면서 확 다가오게 만드는 것이었죠. 저걸 협상 내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저게 그만큼 우리한테 민감한 사안이다. 양보해달라라는 설득의 무기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소고기 이 개방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 사진을 이 협상단에서 계속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상무장관을 뭐 영국에서 스코틀랜드까지 네. 계속 따라다녔다라는 얘기는 저희도 뉴스일라이브에서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협상단 막전 막후를 거치면서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뒷이야기 대표적인 세 가지를 저희가 살펴봤고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 후일담 계속 전해지는 가운데 이 협상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이 트럼프, 우리 측이 제시한 대미 투자 규모를 한 번에 오케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올렸다가 내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네. 그랬다면서요?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협상을 주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협상단도 어느 정도는 트럼프식 즉석 압박, 네. 즉 대미 투자를 그 자리에서 뭐 이런저런 조건들을 내걸어서 상향하라고 압박할 것이다라는 다 예상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상대로 역시 협상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대미 투자액을 높여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김정관 장관이 이제 현장 분위기를 전한 바에 따르면
뭐 올렸다가 내렸다가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이 아주 긴장감 있게 진행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다만 이제 우리 측의 설명은 일본이나 유럽연합과의 어떤 경제 규모를 비교했었을 때 네. 지금 미국 측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액은 무리가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했고, 일단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어느 정도는 먹혀들었다라고 보는 거는 네. 지금 3,500억 달러의 최종 금액은 우리 협상단이 어느 정도 여러 시나리오 상에 다 들어있던 아하. 숫자라고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네.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는 방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관세 협상을 두고 비교적으로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이 얘기를 들었던 이 대미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3,500억 불 규모의 대미 투자, 그리고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불 해서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미국과 협상에서 결정한 대미 투자 규모, 일본이나 EU와 비교를 하면 저거 보십시오. 수치로는 우리는 487조 원, 일본은 765조 원, EU는 834조 원입니다. 수치로만 비교하면 우리가 제일 적은 액수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 액수로 기준을 정하면 안 되고요. 그 국가의 경제 규모, 그러니까 GDP 기준으로 따져보면 그 비중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내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일본은 에너지 구매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고 우리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까지 감안하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GDP 대비 25%까지 이제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저 숫자만 보면 그렇게 잘한 협상이 아니다라는 뭐 평가도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후속 협상에서 대미 투자 방식이나 기관, 네. 뭐 이와 관련한 펀드의 구조를 후속 협상에서 어떻게 짜는지가 정말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큰 틀의 이 프레임워크만 합의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3,500억에 대한 설명도 미국과 한국의 설명의 방점이 약간 달라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저 3,500억,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곳에 투자를 하고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네. 라는 데 방점을 찍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 설명은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조선업협력 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이 진행하는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3,500억 달러에서 사실상 1,500억 달러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만 직접적인 대미 투자로 봐야 된다라는 또 설명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이 숨어 있다고. 이 3,500억 달러에 대한 후속 협상에 아마 평가가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우리 돈인데 우리 돈 갖고 미국이 미국 돈처럼 저렇게 쓰는 게 좀 속상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협상 결과로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속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번 협상 결과를 놓고 한미 FTA가 자유무역 협정이 이제 그대로 막을 내렸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무역의 틀을 완전히 깨거나 바꿔버린 셈입니다. FTA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번에 1년에 미국의 관세 지난번에 4월 1일 이후부터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들을 보면 WTO 체제나 FTA나 이런 체제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체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동차 관세가 네. 우리는 원래 FTA 때문에 자동차 관세가 제로였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과 EU는 2.5%씩 관세를 물고 있었는데 네. 똑같이 15%를 매기다 보니까 우린 0에서 15%로 올라갔고 그렇죠. 일본과 EU는 2.5 내다가 15% 올라갔고 우리가 손해본 게 아니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네. 결국에는 우리는 FTA가 없어진 셈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자동차 업계 하나만의 얘기가 아니라 네. K 제조업에도 다 지금 얼마나 많은 부품 업체들도 있고 연관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자동차 부분은 우리가 애초에 미국 측이 요구했던 건 15%가 아니라 12.5%인데 그랬죠. 결국에는 관철되지 않았죠. 이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유럽연합의 반발도 고려를 한 뭐 결정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2.5%만큼 안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으니까 네. 뼈아픈 손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는 자동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1차, 2차, 3차까지 가는 그렇죠. 각종 협력사, 벤더사들이 얼마나 많고 유관 고용 유발 효과라든지 경제적 부가가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네. 저렇게 되면 아마 자동차 회사들도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해보겠죠. 매출이라든 영업이익을 고려해서 아마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리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국내에 만들어져 있는 산업 생태계들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거.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철강이라든지 각종 공산품에 대한 모든 생태계가 아마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증시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협상에서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우리가 가져온 것도 있지만 줘야 될 것도 있고 그렇겠죠. 평가가 무조건 잘했다 못했다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극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낸 우리 대표단이 고생을 한 건 맞죠. 취임 후에 이재명 대통령 이 상호관세 협상의 첫 시험대를 이제 거친 셈인데요. 이 대통령이요, 이번 이 관세 협상을 지켜보고 지휘하면서 치아가 흔들릴 정도의 고민과 고통이 있었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미 통상 협상. 제가 진짜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있는 가만히 줄 알고 말이에요.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 밑에서는 얼마나 쟁 난립니까? 그런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대외통상이라는 첫 관문을 겨우 이제 넘었을 뿐 본격 협상, 굵직한 건 또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인데요. 2주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지금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양국의 뭐 외교 관련 고위 관계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번 협상의 이 구성 자체가 패키지 딜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엔 사실 크게 보면 안보까지도 포함되는 줄 알았다가 사실 미국이 전략을 바꾸면서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안보 부분은 별도 논의하자고 빼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미뤄진 면은 있지만 한미가 또 물밑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일본이나 유럽에 요구한 것처럼 비슷한 요구를 받게 될 것인데 우리가 지금 GDP의 2.6%를 국방비로 지출합니다. 네. 요건 아마 미국이 증액하라고 요구를 할 텐데 아마 뭐 예를 들어서 유럽처럼 5% 수준은 아니겠지만 한 3%대 중반대 정도 수준까지 증액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양국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아직까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끝까지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는 거는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이건 바이든 행정부 때 이미 체결이 돼서 2030년까지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거를 뒤엎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우리 측에서도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FTA, 기존의 무역 질서마저도 모두 깨버리고 바꾸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방위비 협상에서도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자, 우리 정부 앞으로 남은 또 큰 산을 어떻게 넘을지 지켜보겠습니다.